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주식의 공부 차원으로 보조지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모멘텀 지표인 MACD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최소한 2, 3년 미만이신 또는 1년 미만이신 저의 식구님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임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이 바로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이 홈 트레이딩 HTS라고 그럽니다. 스마트폰에는 MTS라고 하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이곳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차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관심 종목입니다. 그 밑에의 거래량과 요 밑에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일단 잘 하기 위해서는 기업적인 분석이 단연 먼저이고요. 또한 주식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원활하게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요, 이 홈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주식의 경력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깔끔합니다. 정신없지가 않아요. 그리고 맨 밑에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 그리고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홈 트레이딩 맨 위쪽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요, 금융센터라고 하는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전화해보면 10분, 15분이 걸리는데 코로나가 끝마치게 되면 비대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이 전화번호에 거셔서 원격 지원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원격으로 인해서 그 홈 트레이딩 담당 관련 기술자분께서 전부 요구사항을 전부 스스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홈 트레이딩 요 아랫부분에는 이러한 지수 관련으로 쭉 하시고요. 왼쪽에 가급적이면 이 왼쪽에 차트를 넣어달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관심 종목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키움증권인데요. 대신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 신한증권이든 그 동부증권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도구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선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곳 현재는 거래량도 보조지표이고요. 이곳의 RSI 또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멘텀 지표는 MACD, 오늘 할 것 MACD 또는 스토캐스틱. 여기에는 바로 이것이 RSI고요. 요 아래가 스토캐스틱. 그리고 MACD도 있고 거래량 지표인 OBV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 대부분 많은이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거의 다 다룰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MACD라는 것을 이 아래에다가 집어넣어 볼 것입니다. 우선은 넣는 방법은 여기 이 화면에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에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지표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키움증권이든 다른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 지표, 그래서 지표를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요, CCI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또 이렇게 내리게 되면 DMI라고 하는 거 있고요.
인벨로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입니다. 쭉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MACD라는 것도 있고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우선은 오늘은 MACD를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요. MACD 오실레이터는 좀 더 MACD를 보완한 보조지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MACD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적용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바로 MACD가 이렇게 깔리게 되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여기에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더블클릭 이 숫자 글씨 써져 있는 곳에 더블클릭을 이렇게 되면 하나의 또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는 종목명은 삼성전자이고 그리고 일봉의 차트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탭들을 이런 걸 탭이라고 하는데 수식 지표 조건 설정, 라인 설정 이렇게 누르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색깔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또는 너비, 이 선들의 굵기는 1로 할 것인지 2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한번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은 MACD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라고 하는 보조지표는 주가의 추세를 확인하는 지표, 상승 추세인가, 어떤 것에 이렇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주가가 하락할 것인지 이렇게 주가의 추세를 알 수 있는, 추세를 확인하는 보조지표를 MACD다. 영어로 말하면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 Moving Average라고 하는 것은 평균, 이동평균선을 말하는 거예요. Converge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수렴을 한다 또는 모아진다. Divergence라고 하는 것은 뭔가 퍼진다 이렇게. 즉 주가 이동평균선이 모아지고 퍼진다. 이동평균선이 모아지고 퍼지는 정도를 알아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지표가 MACD 보조지표입니다. 즉 MACD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장기 이동평균선은 61선 또는 121선, 300일선 이런 것들 서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주가 흐름의 추세를 확인하고 또 추세의 변화, 상승에서 하락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대표적인 추세 확인 보조지표가 바로 MACD입니다. MACD 원리는요, 이동평균선은 기간이 짧은 것일수록 가장 최근의 주가 상황을 반영하고 기간이 길수록 후행성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긴 것을 평균을 내게 되면 움직임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겠죠.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장기 이동평균선은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후행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최근 5일간의 이동평균선이 20일간의 이동평균선보다 선행하는 것이다. 5일간의 평균 내는 것은 빨리빨리 움직이겠고요. 21선은 20일간의 평균을 내니까 천천히 움직이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선행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21선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짧은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바로 MACD 곡선입니다.
이 MACD 곡선의 계산 방법은요, 단기의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뺀 것을 우리는 MACD 곡선이라고 그래요. 실제는 이 MACD 곡선에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곳 우리가 주가의 지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죠. 이 녹색 선은 바로 60일간의 평균 낸 60일 이동평균선인데, 단순 주가를 더해서 나눈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종가 단순이라고 써 있죠.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한 것이고요. 우리가 차트에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선. 그러나 MACD 곡선에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은 계산이 조금 복잡을 해서 그냥 우리 패싱을 하고, 어쨌든 짧은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빼서 만든 것이 MACD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MACD 보조지표의 구성은 MACD 요 곡선, 이렇게 만들어진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여기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제가 라인 설정, MACD 요 선, 요 색상을 뭘로 바꾸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요거 시그널 색깔을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연두색. 그리고 두께를 좀 너비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MACD 오실레이션 말고 MACD 선은 이렇게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바꾼다라고 그랬어요. MACD 그리고 시그널 MACD 선도 너비를 2포인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셔도 나중에 이렇게 금융센터에 전화를 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원격으로 다 해주게 됩니다. 시그널 선은 이렇게 2포인트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 색깔이 변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한 것이 있는데,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된 것이고요. 요거를 일단 아직은 안 하고 이 선들만 하겠습니다. 요 빨간색이 바로 MACD 선이 곡선이고요. 요 연두색이 바로 시그널 선입니다. 여기 수치를 보게 되면 MACD에서 12, 26, 9라는 것이 있어요. 12는 뭐냐면 단기 이동평균선. 여기 26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여기 9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MACD 보조지표는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시그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MACD 곡선을 n일 동안 평균을 낸 곡선입니다. 평균을 낸 선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 선은 완만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MACD 곡선은 이렇게 변동이 크게 움직일 것이에요.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빨간색이 MACD 곡선이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요. 요거는 연두색은 시그널선 평균선이기 때문에 좀 더 슬로우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넓게 볼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2, 26, 9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 9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시그널선에 여기 9일 동안의 평균한 선이다, 이런 것입니다. exercise 1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MACD 5, 20이다 그러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5라는 것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5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 요것입니다.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고요. 시그널이 만약에 선이 7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n이라고 하는 요거에 7일간의 평균 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예제 2를 보게 되면 MACD가 20하고 26, 20은 단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60은 장기 이동 평균선, 시그널이 바로 9라고 하는 것은 9일간을 요 MACD 곡선을 평균 낸 것,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이게 MACD 곡선이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홈 트레이딩마다 12, 26, 9를 숫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쓴 것도 있고, 여기에서처럼 다른 홈 트레이딩에서는 MACD가 5, 20이다. 시그널을 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영문에서는 시그널을 뒤에 하고 숫자는 여기에 12, 26, 9 연달아서 3개의 수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MACD 보조지표에서 시그널 곡선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왕지사 배우는 거 뜻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간의 괴리가 가장 큰 시점을 찾기 위해서 이 시그널 곡선, 즉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다시 평균으로 산출하여 만들어진 이 시그널 곡선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두 개의 이동 평균선 차이, 즉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최대로 벌어질 때가 있어요. 최대가 되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이 만나는 그 시점, 즉 여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만나게 되죠. 요거를 보게 되면, 여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빨간색의 MACD 곡선과 연두색의 시그널 곡선이 만나게 되죠. 요 바닥권에서도 만나게 되고요.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좀 더 확인해 보면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매드팩토에 관련 종목인데요. 요 바닥권의 위치에서 만나게 되고요. 요 고점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여기 고점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의 MACD 곡선이 여기에 천천히 오는 연두색의 시그널 선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요 위에서는 단기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것. 차후에 일요일 날쯤에는 이 활용을, MACD에 대해서 활용을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MACD 요 보조지표를 설치하고, 그리고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MACD 곡선이고 하나는 시그널 선이다. 시그널 선은 MACD 곡선을 평균 낸 선이다. 그러면 MACD와 시그널 선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 정도만 오늘은 이해하셔도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이 만나는 시점이 장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의 괴리, 떨어진 정도가 가장 큰 시점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기억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MACD는 단기적으로 12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26일, 그리고 시그널 넘버는 9일을 사용해요. 수치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수치는 마음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수치를 조절도 한번 해볼게요. 안정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수치를 길게 합니다. 20,
그리고 단기를 20, 장기를 60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3, 여기에 6, 9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안정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수치를 긴 수치를 사용하고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짧은 수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수치 한번 바꿔보게 되면요. 여기 마우스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하고 여기다 갖다 놓고 마우스 버튼 왼쪽을 따닥 2번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 숏을 12로 돼 있죠. 여기에 롱을 26으로 하고 시그널을 9라고 돼 있습니다. 숏을 여기다가 만약 5라고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다 마우스 이렇게 놓고 롱,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요거를 1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5거래를 하죠. 그래서 5. 그리고 한 달은 20거래를 하죠. 롱을 20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7로 만들 수도 있고 또 5로 할 수도 있고 단기 투자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요 수치들을 더 짧게 만들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숏을 단기동 평균선을 12로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을 20 그리고 시그널 넘버를 9로 보통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수치 바꾸려면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을 따닥 2번 하게 되면 열리고요. 만약 내가 색깔을 바꾸겠다. MACD 색깔을 MACD를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파란색으로 하고요. 시그널 선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MACD 선은 파란색, 시그널 선은 빨간색으로. 저는 보통 다 일정하게 해놔서 여기 라인 설정에서 MACD 선은 보통은 빨간색으로 합니다. 저는 10몇 년 이상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 시그널의 색은 보통 연두색을 저는 사용해요.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은 검은색, 10일선은 빨간색, 그리고 20일선은 빨간색으로 굵게, 또 3일선 같은 경우는요 빨간색으로 가느다란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위에 보면은 빨간 선이 10개 지나가는 것이 있죠. 요거는 3일선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리고 이 포즈 지표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X표가 있는데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추가하고자 한다면은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표 추가가 있고 이런 팝업 창이 나오면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마음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MACD라는 걸 넣고 싶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쭉 내리게 되면 OBV를 이렇게 거래량 지표 OBV를 넣고 싶다. 또는 나중에 보게 되면 보조지표가 상당히 많죠. 피봇 또는 프라이스, PSAR, RSI를 넣고 싶다. 그러면 RSI를 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처럼 RSI 보조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모멘텀 지표로서의 추세 확인을 확인하는 MACD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하고요. 일요일에는 이 MACD를 이용해서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추세를 예측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음에도 많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제가 가급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잘 정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론만 이해하시고 이곳에 전화를 각 증권사에 전화를 거셔서 홈트레이딩 시스템 관련 문의 이렇게를 말씀을 하시면 원격으로 이렇게 다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모바일에다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가까운 증권사에 가서 직원에게 이야기해 주면 이렇게 몇 가지 노트에다 적어 가셔서 이것 좀 설치해 주세요. 이거 색깔 좀 진하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의 추세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시간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이동평균선이 모아지고 퍼지는 것을 이용해서 주가의 추세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조지표에 대한 첫 번째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요일에는 두 번째 모멘텀 지표 MACD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저녁 시간이죠.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